안녕하세요. 민쌤입니다. 이번 주제는 내게 맞는 진학 전략을 선택하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서울 중상위권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에 어울리는 학생들이 어떤 유형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학원은 2개 이내만 다녀도 모든 과목이 1등급에서 한 3등급 이내로 나올 정도로 기본적인 학습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뭐였죠? 비교과 탐구 역량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관심 분야를 깊게 파고드는 호기심, 학생다운 참신함, 이런 것들을 갖추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많은 독서를 통해서 독해력이 뛰어난 친구들, 이 친구들이 유리하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가지고 계셔야지 서울 중상위권 학생부 종합전형 또는 뭐 카이스트와 같은 상위권 학생들이 진학하려고 하는 그 과학기술원 이런 학교들이 준비가 좀 용이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 중상위권 또는 상위권 이공계 과학기술원을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현재 입시 제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비교적 유리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교과 내신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에 대한 노력도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습 역량은 좋으나 비교과 활동에 관심이 없는 경우 또는 학습 역량이 낮아서 교과 내신 올리기도 바빠서 비교과 활동을 하기 애매한 경우들, 이런 경우는 사실 저는 진학 전략을 조금 달리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경우는 비교과 활동을 반영하지 않은 전형, 즉 교과 공부만 열심히 해서 갈 수 있는 교과 전형이나 정시를 노려보시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교과 전형이나 수능을 치는 정시라 하더라도 대학마다 면접이나 학생부 등 다른 전형 요소를 일부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이건 각 대학 입학처에 들어가셔서 전형을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영향력은 교과 학습 역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교과 내신이나 수능 모의고사에서 주요 과목들이 한 1, 2등급 정도 나오는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 교과 내신과 수능 공부를 열심히 준비를 하시고요. 혹시 학생부 관리에 대한 미련이 좀 살짝 있다 하는 경우는 약간 관리를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항목 관리할 때 지나치게 어려운 수준의 막 탐구 활동을 해야 하는 압박감을 느끼고 그런 형태의 학생부 관리가 아니라 교내 활동에 충실한 형태로 자기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자기 활동에 대해서 느낀 점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혹시 학교에 좀 반영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학생부를 활용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디테일한 부분은 상담을 오시면 좀 더 우리 학생의 환경이나 상황에 맞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부 관리 방법이나 기재 방법이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분위기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는 좀 다양한 학생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딱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상담을 오시면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특성, 그다음에 학생의 또 개인의 특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을 그냥 저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쓰고 싶지 않고 공부만 하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학습에만 올인하고 싶다면 저는 그것 또한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우에 중하위권 학생들의 경우는 당장 교과 내신에 올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저에게 상담을 온 학생들 중에 교과 내신이 일반고 기준으로 한 4등급에서 6등급 또는 뭐 그 밑으로 내려가는 학생들도 있었고 그 정도 되는 학생들 중에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지도 있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한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대학을 목표로 하냐라고 물어보면 한 서울 중위권 대학 정도로 얘기를 하고 심지어 스카이를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본인이 내신이 낮지만 탐구 활동을 열심히 하면 갈 수 있다고 믿고 준비를 해온 거죠. 그런데 그 내신이 너무 낮아서 비교과 활동을 열심히 잘 해왔다 하더라도 실제 그 목표를 달성하기는 그 등급으로는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리고 이 등급대 학생들 중에 특별히 비교과를 잘하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뭅니다.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특출난 경우는 이제 특기자 전형 쪽을 좀 노려보는 게 낫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잘 없어요. 왜냐하면 교과 성적 자체가 좋지 않아서 탐구 활동 자체도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좀 많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진행하는 그 기본적인 교과에 대한 이해도 약한 학생이 탐구를 깊이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그건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는데 탐구 활동을 깊이 하는 친구들은 막 논문도 찾아보고 정말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책도 찾아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조금 괴리감이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대학 측에서 봤을 때도 조금 그 탐구 활동에 대한 진위성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학생부 보고 제가 질문을 하면 상당수가 대답을 잘 못해요, 아이들이. 본인이 실제 이 활동을 했는데, 어, 설명을 못하는 건지, 그냥 말하는 것들이 좀 낯설어서 좀 익숙하지 않아서 못하는 건지 아니면 학생부가 좀 과장되게 적힌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면접에서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탐구 활동은 실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차라리 비교과 활동에 지나치게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교과 공부에 좀 더 집중해서 저는 교과 전형으로 진학 전략을 잡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대입 준비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요소들이 학습 관련된 뭐 교과 내신 또는 수능 또는 비교과 활동들, 기타 자기소개서, 면접 논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평소에 책을 제대로 읽은, 그러니까 많이 읽었다고 독해력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 보면 제대로 읽은 친구들, 그래서 진짜 독해 실력이 좋은 친구들은 여기서 어떤 요소든지 다 소화가 가능합니다. 단 각각의 요소들을 얼마나 미리 준비했고 제대로 준비했는지 또는 이제 비교과 활동의 경우에는 관련된 경험이 많이 누적되었는지 등을 좀 부가적으로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요소들을 다 잘하는 경우는 정말 최상위권 학생들 아니면 좀 드물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내가 저 중에서 어떤 것이 나의 장점이 되는지 객관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그 부분을 선택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나만의 전략을 찾으셔야 돼요. 진학은 친구가 또는 옆집 공부 잘하는 형이 그 방법을 썼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 나의 능력의 장점이 다르고 활동에 있어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무래도 다양한 전형과 다양한 개성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 큰 방향으로 제가 이 영상을 통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아직 좀 듣고 좀 막연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에게 맞는 진학 전략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또는 하지민 교육연구소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학생 개인의 어떤 상황도 파악을 하고 객관적인 역량을 좀 알아본 다음에 전략을 찾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민 교육연구소 채널 영상을 처음부터 쭉 보신 분들은 무료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기회도 놓치지 마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